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2차 함수 있잖아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 a 곱하기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서 꼭지점 계산하는 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m,n이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있는 케이스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죠. 맞습니까? 이것이 x축이랑 두 번 여기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날 때 그 알파하고 베타가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지. 맞아?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난다는 것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였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다뤄봤고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부터 볼 거냐면 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 그 다음에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ax제곱과 만나는 점을 각각 q와 r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PQ 대 QR의 선분의 길이가 1대 2라는 것을 만족한답니다. 그랬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건요 어렵지 않게 문제의 상황을 조금 표현을 해보시면 여기에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요렇게 뭐 만들어져 있는 게 Y는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널찍하게 펴져 있는 게 y는 ax제곱이래요. 이렇게 지금 그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수함수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찍 부어놨는데 얘가 p고 그 다음에 얘가 q고 얘가 r인데요. 그림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pq하고 qr의 선분의 길이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라고 했지. 맞아? 그 얘기는 뭐야? QR의 길이가 PQ의 길이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만약에 이 Q라는 점을요,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이 X좌표를 K라고 한다면, X좌표를 K라고 한다면,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인 거죠, 지금? K인 거지. 그러면 선분 QR은 얼마가 돼야 돼? 2K가 돼야 되겠지. 그 선분의 길이가 2K이려면 R이라는 점의 X좌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3K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여기는 요 y는 x제곱에다가 우리가 x 대신에 k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냐면 k, k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x에다가 3k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y는 ax제곱에다 갖다 집어넣어보면 그 점의 좌표가 3k, a 곱하기 3k의 전체 제곱이니까 9k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얘가 Q고 얘가 R인데 Q라는 점과 R이라는 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두 녀석이 뭐가 같아? Y좌표가 같아. 그래서 K제곱이랑 A, 9K제곱이 같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네. 맞아? 그 얘기는 저 뒤쪽에 9A가 K제곱 앞에 붙어있는 저 개수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이다? 5분의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선분의 길이의 어떤 비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서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x 그 다음에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냐면 y는 2ax 플러스 b라고 만들어지는 직선이 자
제일 두 번째 줄의 끝에 있는 거 항상 뭐 할 때? 접할 때. 동그라미 치세요. 항상 접한다. 접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만난다. 몇 번 만나? 한 번만 만나는 거지. 그래서 교점이 하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점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같다고 놓고,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k가 2ax 플러스 b하고 같다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a 곱하기 x 플러스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하니까 판별식 d가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b' 제곱 저기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a를 2로 나누고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다? 0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전개시켜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냥 2k 플러스 a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개시켜보면요. 4k 제곱 4ak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저 마이너스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가 제로가 되는 것이고 날라갑니다. 4k 제곱 4k 제곱 날라가고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면 4a 마이너스 1 곱하기 k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가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놓치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번의 문제 두 번째 줄의 가운데쯤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이야기한 거 있죠. 맞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니? 제일 첫날 배웠던 것 같은데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얘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요 k 앞에 붙어있는 4a-1이라는 상수도 0이어야 하고 그리고 뒤쪽에 k 값에 관계없는 a제곱 플러스 b라는 상수 역시 0이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4a 빼기 1이 0이니까 4a가 1이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a가 4분의 1이니까 a제곱 더하기 b는 a 대신에 4분의 1 갖다 집어넣으면 그걸 제곱하니까 1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1에다가 b를 갖다 더한 게 0이죠? 그래서 16분의 1을 갖다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b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거 두 개 갖다 더해서 결론 내리면 2번 16분의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 할 거예요. 그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중학교 때도 계속 했었던 거니까. 자, 그래서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2차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9입니다.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 음순 거 보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그 최대값이 나오는 거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최대값을 알아내려면 결국에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만듭시다. 우선은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데 지금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갖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4를 더해야 될 거고 다시 4를 갖다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 플러스 8에 원래 있었던 9.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7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2,17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17이니까 제일 큰 최대값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다? 17이 되는 거다. 그래서 라지 m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요. 얘는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인 거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얼마를 더하냐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갖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4를 갖다 더할 거고요. 없었던 4를 더했으니까 4를 빼고 원래 있었던 3을 갖다 써주시면 얘가 지금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최소값인 스몰 m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냥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큰 틀에서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뭐냐면 12번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 물론 12번에 나와 있는 함수 fx가 뭐 y는 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이니까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을 갖는 함수인 거 맞죠? 실수 전체 범위에서. 맞아? 근데 문제에서 제한을 둔 거야. 어떻게? 정의역을 x값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서만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11번 문제와 12번 문제의 차이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느냐,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절반의 제곱이니까 얼마를 갖다 더하고 16을 더하고 16을 다시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도 16 마이너스 7이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가 4,9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액면 그대로는 최대값이 얼마인 것처럼 보여? 9인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된다? 0에서부터 3까지만 그려야 된다. 그러면 0은 4보다 작으니까 이쪽에 있을 거고 쭉 오다가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끝나겠죠? 9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0, 0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7이고 여기는 3 집어넣으시면요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9니까 3,8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범위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저 범위에서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12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값의 범위에 제한을 뒀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서 fx라는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fx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다. 이 녀석의 최대값이 2일 때 fx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절반의 제곱을 갖다 더하니까 1 마이너스 1 바깥쪽으로 빠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거다. 즉 이 식은 정리를 좀 해보니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형태로 함수가 표현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꼭지점의 좌표는 1, k 마이너스 2예요. 만약에 이 문제도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 2차 함수라면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위로 하나씩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13번 문제에서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 왜냐면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뒀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생각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일 때가 언제야? 요때네? 꼭지점에서가 1일 때네. 맞아요? 1에서부터 2까지. 뭐 어디까지 가겠죠?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대충 끊어놔. x가 2일 때. 그럼 2, 여기다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 볼래요? 2 빼기 1,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2 곱하면 2고 k-1을 더하는 거니까 2, k가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저 범위에서 k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k-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값인 k가 2니까 최소값인 k-2는 2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선분과 직선의 차이가 뭔지 아나요? 맞아. 맞아. 선분은 딱 좀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로 최대한 이렇게 아는 단어가 한정적이라서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명한 거지. 우리 집에 아들내미 6살인데 딱 저 정도로 설명해요. 딱 쭉 뭐 이렇게. 그러니까 6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야. 괜찮아. 지금 몇 살이니? 지금 몇 살이니? 10년을 아직 못 걷네. 자, 그래서 더 살아야 되죠. 그래요. 늦게 죽겠죠. 남들보다 한 10년 더 살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 투표할 때 최고령이신 분이 118세시던가? 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고령 유권자. 대구에 계시는 할머니가 112세였고, 어디 시골이었는데 118세인가 그러셨어요. 118년 산다고 생각해봐. 저 같은 거 살기 싫을 것 같아요. 102년을 더 살아야 돼. 지금. 근데 내 생각에는 약간 시골에서 사셔서 그 나이까지 사실 수 있는 거야. 도시에 살면은 100살 넘게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어쨌든 선분과 직선의 차이는 굉장히 잘 설명해줬죠. 선분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 A에서부터 B까지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은 직선 AB라고 한다면 이게 한없이 이제 쭉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선 위에 또 다른 어떤 점이 있어서 직선 AC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선분 AB와 선분 AC는 차이가 있지만 직선 AB와 직선 AC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얘기를 왜 했냐면 14번에 보니까 문제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점 P가 있는데 x, y인데 두 점 A 1,1 그 다음에 B 4,-5를 있는 선분 위를 P가 움직인대. 어디 움직인다고? 선분. 그러니까 뭔가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에 이제 A 1,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 4,-5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AB라 함은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 빨간색 라인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 P라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능한 거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y값으로 따진다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1까지만 이동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근데 x랑 y가 서로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를 지멋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은요 x하고 y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ex라는 어떤 관계, 물론 저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y는 ex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y는 ex라는 직선 그려놓고 그 직선 위에만 있을 수 있는 점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1하고 4,-5라는 두 개의 점을 있는 선분 위에만 움직이는 거니까 x하고 y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점 1,1과 4,-5라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고 1,1과 4,-5를 지나니까 갖다 대입해서 a하고 b 값을 찾아내시든지 혹은 x2-x1, y2-y1 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첫 번째 이야기한 방법대로 갈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우리가 설정한 이 직선이 1,1을 지난다. x에다 1, y에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직선이 4,-5를 지나니까 4a 더하기 b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뺍니다. 마이너스 3a가 6이군요.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3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요. 2x제곱 빼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x도 있고 y도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그래서 문자 하나를 줄이자. 어떻게? y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2x제곱 빼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2x제곱 빼기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고 전개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야? 2차식이죠. 2차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갖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9.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2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18 다시 빼기 9. 즉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꼭지점의 좌표가 3,9인 x분의 2차 함수가 되는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요. 범위. 오케이? 물론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게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부터 3 지나간다. 3 지나서 4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가 나온다? 9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말이 좀 이렇게 섞여 있는데 활용하는 문제인 거죠. 선분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도 만들고 갖다 대입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2차 함수 fx가 있는데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빼기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는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근데요, 이 2차 함수가 조건 가에서 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뭘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자, 보세요. 근데 원래 있었던 2차 함수가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얼마인 2차 함수죠? 1이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하죠.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가 뭘 가질 거냐면 꼭지점을 갖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최소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냥 마이너스 1, 뭐가 될 거다. 근데 이 함수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식을요, 거꾸로 만약에 전개를 시켜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x제곱하고 ax였잖아. 근데 여기 보면 x제곱 더하기 뭐야? 2x죠. 맞죠? 결론 a가 얼마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a는 2입니다. a 하나 찾았어요. 자, a는 2고 그러면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b 마이너스 7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 조건 나에서 보니까 y는 fx라는 함수와 직선 y는 cx가 몇 개 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 오케이? y는 fx랑 y는 cx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말로? 접한다.
접한다는 이야기는 뭐야? 판별식 B가 0이다. 오케이? 그래서 fx하고 cx가 한 점에서 만나게 접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fx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의 제곱과 cx가 같다 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겨서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c 곱하기 x 빼기 b 마이너스 7의 제곱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 t는 b제곱 2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이게 플러스 4 곱하기 b 마이너스 7의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숫자든요 제곱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죠. 맞습니까?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갖다 더해서 0이 되려면 사실 이거 두 개가 둘 다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2-c도 0이어야 하고 b-7도 0이어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c는 2 그리고 b는 7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값, b값, c값 모두 다 구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갈 건데요. 많이 왔어요, 여러분. 축하해요. 별로 감동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많이 왔어요.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챕터고요.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할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1차 방정식 배웠죠? 2차 방정식도 배웠죠? 3차 방정식은 아직 안 배웠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뭔가 3차 넘어가는 걸 다 뭐라고 부르냐면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려요. 차수가 3차가 넘어가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도 허분이 나오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2a분의 마이너스 b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듯이요. 3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어요. 선생님 배웠어요. 언제 배웠냐면 대학교 때 배웠어요. 한 4페이지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몰라도 돼요. 그래서 3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느니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아. 그래서 모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기본은 뭐냐면 이거야.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하고 B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A하고 B를 갖다 곱했는데 0이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아까 그게 말이 조금 이상한 게 둘 다 0일 수도 있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쓰냐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뭐 할 거예요? 뭘 넘기지? 인수분해 할 거죠? 진짜? 되네. x-4하고 x 플러스 1 갖다 곱한 게 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은 여기는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실근을 찾는 거니까 x-4도 실수고 x 플러스 1도 실수겠지. 그래서 두 개의 실수를 갖다 곱했으니까 아까 A랑 B랑 갖다 곱했을 때 0이려면 A가 0이든 B가 0이면 된다며. 그러니까 x-4하고 x 플러스 1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그게 곱해서 0이려면 x-4가 0이든지 아니면 x 플러스 1이 0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랑 1을 갖다 이항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면 만약에 실수가 3개가 있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그래서 A, B, C 3개를 갖다 곱한 게 0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0이거나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A가 제로 또는 B가 제로 또는 C가 제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3차 이상의 여러 가지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을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놓고 1번에 갑자기 4차식이 나왔어요. 배신감을 좀 느끼죠. x 4승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퀄 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들아 요거를 지금 잠깐 없다고 생각해봐. 는 0이 아니야. 저 4차식이야 그냥.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저 4차식을 인수분해 해볼래? 앞쪽에 챕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는 챕터 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연습했었거든.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 보냐면요. 1을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1 빼기 7 빼기 1 더하기 6이니까 얼마 나와요, 이게? 0이죠. 맞습니까? 이게 뭔 소리였냐면 이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다?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니까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제가 x-1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착한 청소년은 검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x-1에다가 뭔가를 갖다 곱해놓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지는 거잖아. 맞아요? 그 방식을 이용하려고. 그래서 얘를 x-1로 나누는 거는 진짜 나눗셈처럼 써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조립제법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처음 들어보죠, 지금? 한 번 들었어요. 2번 들었다고? 조립제법 했니? 전에 한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만 했니? 네. 하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거기까지 네.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연습을 하고 지나가 봅시다. 뭐냐면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나눗셈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우선은 한번 노가다를 한번 해볼게. 노가다 뭔지 알죠? x 4승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을 나누겠습니다. 뭐로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눌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와야 될까요? x 세제곱. 뭔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위에서 아래 걸 빼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 네, 여러분 충분히 이해는 가요? 네. 의지가 없죠.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안 할 건데. 자, 그래서 2x 제곱을 이번에 갖다 곱해주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다시 또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5x를 갖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가 되는 거니까 또 위에서 아래 걸 갖다가 빼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갖다 곱해 놓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되고 위에서 아래 걸 갖다 빼면 0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요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식이 x-1하고 뭘 갖다 곱한 걸로 표현된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을 갖다 곱한 것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울하죠? 이거 맨날 할 생각하니까. 왜냐면 저 3차식도 또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우울하잖아. 자, 그래서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건 여기는 요 4차식에 혹은 3차식에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개수들만 이용한 방법이에요. 오케이? 개수가 뭐야?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붙어 있는 수가 개수지. 그 개수들을 하나씩 써보면 1,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6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요. 하던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숫자를 하나 써놓을 건데요. 여기다가 뭘 써놓을 거냐면 1을 써놓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요 4차식을 뭐로 나누려고 하는 거야? x-1로 나누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뭘 갖다 놨어? 1을 갖다 놨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것만 계속 하시면 돼요. 뭐 하라고? 내리고 곱하고 그렇지. 내진다. 뭐라고? 네? 뭐라고? 내리고 곱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요. 그 지금 6살 정도 수준인 거잖아. 자, 내린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숫자를 그대로 밑에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합니다. 어떤 걸 곱하냐면요. 지금 얘랑 얘를 갖다 곱해요. 얼마예요? 1. 그 다음에 더하세요. 1 더하기 1 얼마? 2. 그 다음에 반복하시면 돼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오케이? 자, 뭐하고 뭐를 갖다 곱해? 1하고 2를 갖다 곱해요. 얼마 나와? 그러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0. 해서요. 제일 끝에 있는 숫자 하나 빼고 나머지가 무조건 몫이고요. 끝에 있는 요 숫자가 나머지예요. 아까 나눠 떨어지는 건 확인했죠? 그래서 몫이 뭐냐면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니까 x세제곱,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해되세요? 원래 고등학교 수업에서는 여기 이 정도 하면은 막 박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뻥이에요. 6살 수준이니까 낚이는 거죠. 야, 니들이 안 신기한데 걔네라고 신기하겠니? 신기하긴 하죠, 근데. 네. 이걸 하면 그래서 계산을 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왜냐면 저 뒤쪽에 있는 거 어차피 지금 해야 돼서. 자, 어디까지 했냐면, x4승 더하기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4차식을, 아이고 힘들다. 인수분해 하는 중인데, 우선은 1차하고 3차의 곱으로 하나 표현을 한 겁니다. 안 끝났죠, 아직?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찾아내야 돼요.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었을 때 저 뒤쪽에 있는 3차식을 인수분해 시켜줄 수 있을까? 0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볼까? 1 집어넣어보자. 1 더하기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아닌데? 선생님이 대충 글씨를 대충 쓰는 거는 그냥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2 집어넣어보자. 8 더하기 8 마이너스 15. 지우긴 지울 거거든, 근데. 2 집어넣으니까 0 되죠. 맞습니까? 조립제법 씁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립제법은 개수를 이용하는 거라 해서 제일 먼저 뭐 써야 되니, 얘들아? 1. x세제곱의 개수.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뭐 써? 아까 2 집어넣자 그랬으니까. 오케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오케이? 내려. 얼마? 곱해 얼마? 더해 얼마?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됐죠? 수학 선생님 되게 좋은 직업이에요, 여러분. 막 승질내면서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막 다 문제를 풀어요. 수학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6살은 안 돼요. 자,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1은 그냥 원래 건드리지도 않았으니까 내비두고 여기 있는 요 3차식을 뭐로 나눈 거냐면 여기 2 집어넣었잖아. 뭐로 나눈 거야? 2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니까 뭐로 나눈 거야? x-2로 나눈 거지. 오케이? 그리고 몫이 얼마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네. 조립제법 쓸까요? 아이씨, 6살. 2차식이잖아.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조립제법을 써. 뭘 아무 말도 안 했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잖아. 고개를 끄덕인 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너 좀 성해지겠어. 나? 즐겁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4차에서 조립제법 이용해서 인수정리하고 조립제법 이용해서 한번 나눠. 그러면 1차 곱하기 3차, 3차 한 번 더 나누면 1차 곱하기 2차. 2차는 그냥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3차식의 문제가 나왔으면, 3차 방정식의 문제가 나왔으면은 조립제법 한 번 쓰고 끝나는 건데 4차니까 두 번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 하고 우리가 아까 오른쪽에 지웠었는데 원래 이게 뭐가 붙어 있었냐면 이거 이퀄 제로 이렇게 붙어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든지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서 대답 안 하려고 그랬지. 괜찮아, 해. 혹시 상처 받았니? 괜찮아? 응, 상처 안 받았으면 계속 놀릴게. 상처 받으면 얘기해 나중에. 상처 안 받으면 진짜 상처 받으면 진짜 하나도 안 놀려요. 그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요. 말해봐.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 막, 내가 우리 집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왜 저를 놀리세요?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널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게. 문제는 다 풀었니? 이해는 되니? 몇 번 해주면 선생님 그냥 놀려주세요. 놀려달래. 그래서 또 얘기하지 또 주더라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돼서 앞에 복잡했었던 그 4차 방정식을 다 풀었습니다. 가장 큰 근이 알파, 가장 작은 근이 베타. 제일 큰 게 뭐야? 2.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빼면 얼마?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 이퀄 제로라는 몇 차 방정식일까? 4차 방정식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가 딱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6세 수준이면은 전개시키고 6세인데 전개시키면 되게 쑥쑥한 거야 사실은. 전개시키고 또 x에다 뭘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시원해야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원래 다 게을러요. 나 빼고 나는 좀 부지런한 편이야. 그래서 동일한 모양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나오면 그냥 안 풀고 치환해서 푸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누굴 치환할 거니 동진아? 까지만?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까지 치환해도 상관없어. 그건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만약에 치환을 안 하면 4차잖아. 근데 지금 동진이가 얘기한 대로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를 t로 치환할게요. 선생님 맘대로 a로 하든 뭐 다른 문자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를 t로 치환하면 첫 번째 있는 게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9 이퀄 제로니까 전개는 시켜야 되겠지만 이게 몇 차로 줄었어? 2차로 줄어버렸잖아. 그럼 인수분해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전개시켜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9 이퀄 제로고 전개해서 계산해 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제로야. 인수분해 가능하니? 조립제법 안 써도 되지? 조립제법 노이로제 걸리겠다. 선생님들이 막 어제 대체 뭘 가르치셨길래 애들이 2차 방정식 푸는데 자꾸 조립제법 쓰는 겁니까?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t-4하고 t 플러스 1을 갖다 곱한 게 0이니까 누가? t가 얼마든지 4든지 또는 t가 얼마가 되든지 마이너스 2가 되든지. 오케이? 이렇게 놓고 기분 좋게 문제를 끝내면 망합니다. 왜냐면 치환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치환을 할 때는 원래 걸로 마지막에 되돌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x에 관한 방정식을 풀라고 했지 t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시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t가 x제곱 플러스 x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는 4이든지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한쪽으로 넘겨주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고 한쪽으로 넘겨주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퀄 제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두 허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알파 베타가 뭐라고요, 여러분? 허근이래, 허근.
오케이? 알파, 베타, 허근이래. 근데 허근이 어디서 나올까? 여서 나올까? 여서 나올까? 저기. 거기다 하면 뭐 그냥 하나인 거니까 뭐 대충 맞는 말이 드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똘추력이 이렇게 되게 지금 막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우리 반에서 보통 이렇게 헛소리 많이 하는 애들의 공식 명칭은 똘추예요, 똘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자, 뭐냐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있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퀄 제로가 있는데 여기서 허근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 앞에 있는 방정식은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판별식을 계산해 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7은 양수잖아. 서로 다른 두 뭘 가져? 실근에 갖는 거고. 두 번째 방정식이 허근에 갖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허근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그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가 열심히 제곱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렇게 풀어오면은 선생님이 또 열받아 하겠죠. 맞습니까? 뭐 쓰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오케이? 그래서 두 군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가 허근인 거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2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용해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네. 3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 거 같은데. 근이 뭐죠, 여러분? 근이 뭐예요? 이거 해줄게요. 새끼야? 이 신성한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 촬영하고 이 유튜브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감사합니다. 아 내가 소리 질렀네? 큰일 났네. 거기만 살짝 돌려놔야 되겠는데? 근이 뭐라 그랬어? 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x의 값. 맞아?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지금 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방정식에 x 대신에 3 갖다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k 플러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9k 더하기 3k는 마이너스 6k가 되고요. 27 더하기 6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24 이퀄 0. 6k가 24분. k가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k가 4니까 원래 있었던 3차 방정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이퀄 0라는 x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나머지 두 근의 합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태거든. 그래서 저걸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뭘 이용해서? 뭐 집어넣으면 0 될까? 딱 보니까 3이. 딱 보니까 3이지. 왜냐면 3 아까 집어넣어서 0 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3이 근이었잖아. 근을 가지고. 뭐 당연한 거야. 아는 척하지 마. 그 수학 교육론에서 뭘 하냐면 선생님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그 효과 중에 아이가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오, 너 이런 걸 발견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지 말라 그래. 그냥 막 해본 거지? 자, 뭐 쓰자고요? 조립제법. 오케이? 그래서 개수들을 먼저 갖다가 적어보면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9. 옆에는 뭐 집어넣자고? 그래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지금 이 밖에서 갑자기 여기서부터 얘기 들으면은 쟤는 뭐 하는 거지?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나중에 꼭 수학 선생님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됐을 때 x-3과 뒤쪽에 붙는 게 뭐야? 불러볼래? 내가 쓸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여기 2차, 1차 상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0이니까
얘가 0이든지 얘가 0이든지. 그러면은 지금 x-3이 0인 거, 즉 x가 3인 근을 찾아놨고 나머지 하나 더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뭐만 계산해버리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내버리고 말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실근 베타를 가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거든.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인데 얘가 이거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근이 알파는 중근이고 다른 한 근 베타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알파가 중근이니까 얘가 어떤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 x-알파의 제곱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중근이니까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베타라는 근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뭐가 또 곱해줘야 돼? x-베타가 곱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x-알파의 제곱부터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에다가 x-베타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전개시키면 x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x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정리해 봅시다. x세제곱 혼자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x가 있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가 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다 전개를 시켰는데 결국에 여기는 요식과 여기는 요식이 같은 식이고 포인트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여기서 나올걸요. 왜냐면 왼쪽에 있는 식에서는 x제곱이 없잖아. 그 얘기는 뭐야?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0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제로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같으니까 알파 제곱에다가 베타를 갖다 곱한 게 마이너스 16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한쪽으로 넘겨 베타가 마이너스 2알파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6이죠.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8입니다. 알파가 얼마예요, 여러분? 2죠. 오케이? 알파는 2, 그 다음에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 오케이? 이해돼요? 최종적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는 A입니다. A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예요. 그래서 A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여기 값 갖다 집어 넣어서 계산해 보십시오. 오케이? 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